아직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채업자에게 낚이셨습니다. 25만 원을 받고 당신의 미래 연봉 10%를 이자로 떼어가는 악마의 계약. 오늘 그 계약서의 뒷면을 낱낱이 까발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닫으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값 15,000원을 벌기 위해 몇 시간을 일하셨습니까?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우리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1시간 30분의 생명을 태워야 합니다. 옛날엔 1시간만 일해도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더 오래 일해야 겨우 배를 채울까요? 우리가 게을러져서일까요? 아니면 국밥에 금가루라도 뿌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의 힘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시간을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는 5년 새 40% 폭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밥 먹기 위해 출근하는 시대,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시대로 퇴보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밥그릇을 뺏어갔을까요? 식당 사장님? 유통업자? 우리가 눈앞의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 진짜 범인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경제학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진한 사골 국물 한 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입니다. 진하고 맛있겠죠? 그런데 주방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며 맹물을 들이붓습니다. 국물량은 2배로 늘었지만 맛은 맹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맹탕을 돈 주고 사 드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바로 그 물탄 국밥입니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찍어낸 돈이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종이돈만 쏟아부으니 돈의 농도가 옅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수직으로 치솟은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15,000원 국밥의 비밀입니다. 사장님의 탐욕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폭락이 가격표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구멍난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번 돈은 밤새 돌아가는 윤전기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공짜 돈 생긴 것 같고 든든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습니까? 물가가 5%만 올라도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은 앉아서 매년 200만 원의 구매력을 잃습니다. 25만 원 받고 평생 매년 200만 원씩 뜯기는 겁니다. 이건 지원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자가 비싼 악성 사채입니다. 쥐덫 위에 놓인 치즈를 보고 공짜다 라고 외친 꼴입니다. 정치인들은 그 돈 뿌려서 표를 얻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불길은 오로지 남겨진 우리들이 평생 온몸으로 꺼야 합니다. 국가가 돈을 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국가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생색을 낼 뿐입니다. 잠시만요. 제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상처가 났으면 소독을 해야 새살이 돋습니다. 저와 함께 이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고 내 돈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이 외로운 경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건 누구입니까? 돈 뿌린 정치인? 물론 그들도 나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박수친 건 누구였습니까? 나라 또는 눈먼 돈이다. 나만 안 받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으로 투표장에서 돈 더 주는 사람을 찍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범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무지가 포퓰리즘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국밥 15,000원은 우리가 주문한 메뉴가 나온 것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집니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뼈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포퓰리즘 탈출의 첫걸음입니다. 다시 현실을 봅시다. 오늘 학교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셨나요? 그 작은 어깨에 우리가 1,000조 원의 빚을 얹어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쓴 공짜 돈,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빚은 산더미입니다. 미래 세대는 월급의 60%를 세금으로 뜯기는 세금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10년 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왜 그랬어? 고작 푼돈 받겠다고 내 미래를 팔았던 거야?
여러분은 그 맑은 눈을 보고 뭐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우리 세대가 돈 잔치하느라 불태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설마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그들도 한때는 세계 4위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퍼주기에 중독된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경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내년 국밥은 2만 원, 내후년은 3만 원이 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수학적 확신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정부 탓, 남 탓만 하면서 가난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정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릴 때 부자들은 종이돈을 버리고 불타지 않는 자산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을 방주는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구독 누르고 탑승하십시오. 경제 사이렌이었습니다.